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재고자산이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자산을 말합니다.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 및 소모품도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조 판매업, 유통업 등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와 소모품, 생산 중인 제공품, 완성된 제품, 외부에서 매입하여 재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 등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 판매를 주로 하지 않는 용역 제공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사용될 소모품 등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제품 수리 용역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에서 보유하는 부속품 등을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사상 정의를 충족하는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려면 취득원가를 산출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그리고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먼저 매입원가란 재고자산의 매입가격에 수입관세, 환급이 불가능한 각종 세금, 매입운임, 하용료, 취득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하고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는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유통업의 재고자산은 매입 원가가 취득 원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재화 등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기업에서는 매입 원가 외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원가도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전환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하고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합니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공장이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생산량과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간접 제조 원가를 말합니다.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간접 재료 원가나 간접 노무 원가처럼 생산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동하는 간접 제조 간접 원가를 말합니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량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이러한 원가를 개별 재고자산에 배부하는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기준서에서는 생산 설비의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기 때문에 생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은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해서 증가하지 않으며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 밖에도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가 있다면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이러한 원가의 예로는 제품 디자인 원가를 들 수 있습니다. 보관 원가나 판매 원가, 관리 간접 원가,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앞서 살펴본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 원가, 전환 원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로 발생한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고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하다면 편의상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원가법이란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를 설정하고 이를 재고자산의 원가에 배부하여 측정하는 것입니다. 표준원가는 정상적인 재료 원가, 소모품 원가, 노무 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 능력 활용도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표준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소매제고법은 재고자산의 판매 가격의 총 이익률을 반영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환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 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재고자산은 매입 시점의 취득 원가가 결정됩니다. 한 회계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재고자산을 매입한 경우 매입 시점마다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판매할 때마다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면 식별된 취득 원가를 매출 원가로 대체하면 되겠지만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이라면
원래의 취득 원가를 식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환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결정합니다. 개별법이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인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재고자산 원래의 취득 원가를 식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에 기업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의 원가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기준서에서는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되거나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이며,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회계기간 중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단위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KIFRS에서는 이러한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후입선출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 재고자산의 흐름을 신뢰성 있게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IFRS와 달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고자산을 측정할 때는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저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하여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매각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순실현 가능 가치는 순공정 가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 가치는 측정일의 재고자산의 주된 시장에서 그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정상거래의 가격을 반영하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는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서 기업 특유의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진부화된 경우, 판매 가격이 하락한 경우, 원가가 상승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순실현 가능 가치를 추정하여 재고자산을 적절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를 추정할 때는 먼저 추정일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해서 추정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확정 판매 계약을 맺은 재고자산이 있다면 순실현 가능 가치에 그 계약 가격을 기초해서 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낮아지더라도 이를 감액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순실현 가능 가치는 매 후속 기간에 재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평가 손실을 인식했던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상승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평가 손실을 환입할 수 있는데, 환입할 때에는 최초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고자산은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의 장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판매된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한 평가 손실과 모든 감모 손실을 포함하고 재고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 원가, 제조 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도 포함합니다. 이 중 판매된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및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의 원가에 배분되었다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며,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 원가와 제조간접 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은 재고자산의 원가에 배분되지는 않았지만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단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라고 불리는데, 기준서에서 매출 원가에 포함해야 할 원가와 영업 외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원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중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실현 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표시합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공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먼저 단위원가 결정 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 정책을 공시합니다. 재고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분리별 장부금액도 공시해야 하고 순공정 가치로 보고하는 재고자산이 있다면 그 장부금액도 공시합니다.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금액 및 평가손실, 평가손실 환입액도 공시하며 평가손실 환입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도 공시합니다.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공시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고자산과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공시하고 있는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시된 공시사항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일부 기업의 감사보고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먼저 단위 원가 결정 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총 장부금액 및 분리별 장부금액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 있으며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평가손실 및 평가손실 환입액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금액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재고자산의 정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자산을 말합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 원가가 포함되고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을 측정할 때는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저가법을 적용하고 이러한 재고자산은 판매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공시해야 할 내용도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요약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